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다음 달 27일까지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은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했던 분이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래 민주당에선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었는데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의 그동안 좀 비협조나 그 심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별로 없어서 이 법이 자칫 표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기운이 많이 뜻이 모아졌을 때 좀 하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여론이 워낙 이 법안에 대한 내용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시고 네. 또 이것이 야당은 물론이지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들 전문가 분들이 이 법에 대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여론과 함께 좀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들이 신중론을 보였던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문자 많이 받으셨어요? 네, 문자 받죠. 저는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도가 그전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처음 받아보시는 의원들은 굉장히 좀 압박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 어느 정도 문자가 오는 겁니까?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구분도 잘 안 되고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있고 또 하여튼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심한 거친 표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예. 좀 그렇죠. 근데 어제 저녁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나타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청와대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부담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임기 지금 몇 개월 남겨놓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원만하게 잘 처리가 돼서 내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구상일 텐데 네. 만약에 여야 간에 큰 파열음이 나서 예산 국회도 물론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시키는 거에 큰 맘만 먹으면 못할 건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파열음을 갖고 했다면 상당히 부담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는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 5년을 잘 마무리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또 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국정 마무리를 위한 잘 지원과 협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 것이죠. 네, 환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좀 숙고가 필요하다. 또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또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 상당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도 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체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미디어가 워낙 다양해지고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나 또 개인의 인격 또는 명예, 사생활 이런 데에
침해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의 침해 권익을 침해가 있는 걸 예방하고 만약에 침해가 있다면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현행 제도 운영은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어쨌든 피해자 구제를 좀 더 두텁게 강화해야 된다. 그 필요성은 당연하거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심하게 그 제약을 가하면 또 중요한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그 언론의 자유도 또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명예나 권익 등을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절묘하게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중론을 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종의 이제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까? 아니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 자체에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둘 다 문제 제기를 했죠. 내용적으로는 네. 법률상 추정은 그거는 입법 기술적으로 너무 무리한 그 좀 우격다짐 조항이다. 말하자면 입증을 하는 건 결국은 그 책임의 유무를 정하고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거는 합리성이 바탕을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쪽을 보호하거나 한쪽을 두텁게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쪽을 완전히 이렇게 균형을 깨게끔 그렇게 해버리면 부담을 지우면 소송의 승패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의 자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를 두텁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절묘하게 묘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고는 그 법률상 추정에 의해서 그냥 손쉽게 입증을 해가지고 승소를 쉽게 해버리는 또 피고는 입증의 부담이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격이되다 보니까 그 완전 패소가 되는 그런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까지 큰 제약과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용적으로도 문제 있고 또 절차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는 전문가 그룹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민주당 말고는 원군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논의 구조에 좀 숙성을 시키고 여론을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리걷다. 좀 더 숙성되게끔 노력이 더 해야 되고 만약에 미진한 게 있다면 곧 보완해야 되고 말씀드린 법률상의 추정과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삭제 폐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8인 협의체로 논의를 좀 이끌어가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의원님께서는 당 선관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선 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강행 처리했을 때 지금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힘자랑하는 거는 별로 좋게 보지를 않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쭉 그것이 누적돼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였고 그때 당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힘자랑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였을 때 별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너무 많고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악법을 만들었다라는 또 역사적 평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좀 더 속도 조절하고 숙성시키고 좀 더 논의 구조를 잘 해서 그래도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동안에 뭐 당 선관위원장으로서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율하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9월 4일 대전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뭐 이제 투표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보 입장에서 어떤 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경선 시작에. 네,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이니까 특별히 여기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후보들은 별로 없고요. 네. 이제 어느 후보가 이 중원 충청권에서 투표를 좀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짐작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충청권이 뭐 특별히 어느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도 또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또 잘 절차적으로도 잘 해야 되고 코로나19라는 방역 뭐 이런 제약 때문에 사실은 선거운동도 예전만큼 그렇게 뭐 하질 못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방역 관계를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개인 방역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처럼 이렇게 붐업시키는 데는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 순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론도 흡수하면서 포섭하면서 경선 과정을 말끔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각 후보들은 이제 투표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큰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접전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선 시작도 사실 하지 못했다. 순회 경선 시작도 안 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른바 무료 변론 문제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하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뭐 일종의 공방, 뭐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불리는 게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뭐 이낙연 뭐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변론 문제까지 끄집어내면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거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 의지까지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뭐 경선을 하다 보면 조금 선을 넘고 좀 과열되고 이것이 이제 원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잘 자중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선관위가 너무 과도하게 또 개입을 했을 경우 또 불공정 시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각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잘 관리해야 될 또 책무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전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뭐 그거는 뭐 못할 바가 없지만 다만 이것은 선관위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구를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동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지도부에서는 이미 경선이 시작이 한참 돼 왔고 그러던 도중에 검증기구를 만들 경우에는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관위의 판단보다는 최고 지도부의 어떤 검토나 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거는 뭐 최고 지도부하고도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가 된 이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